문 견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오랜만에 등장했죠. 어제 국회에서 뭔가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우선 대정부질문 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이 얘기는 영빈관 얘기를 또 꼽았네요. 민주당 영빈관 예산 몰랐습니까? 그다음 국무총리 신문 보고 알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 총리도 몰랐다는 뜻이죠. 그리고 질문이 더 나왔어요. 대통령은 알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통치권자가 다 파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설명이 애매했어요. 자, 그럼요. 이 기사에 나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자, 그러면 필요성을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당초의 취지 보고를 받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언론에 제기돼서 보고를 받으시고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현재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하시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철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이 문제. 조대진 변호사.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고 대통령은 취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뭔가 아마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철회하라는 지시를 다시 했다. 뭐 이런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국무총리는 몰랐다. 이것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상당히 많이 안 되죠. 왜냐하면 관련해서 모든 대통령이 보고받는 사안들을 국무총리가 모르고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신문을 통해서 먼저 알고 대통령실 상황이라서 총리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발언이었고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다면 영빈관이라는 군대 막사 짓는 것도 아니고 878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국무총리가 인지도 못하고 일 처리가 먼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무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가 놓쳤거나 이미 보고는 됐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사전에 몰랐다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의미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예, 정우택 변호사. 좀 이해 안 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산 수립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리면 기재부가 또 당정 협의를 그렇죠. 해서 그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는 모아서 거거든요.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당정 협의 과정,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올린다는 얘기는 청와대 예산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각 부처의 장이 그거를 안 보겠습니까? 그럼 청와대 예산에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볍게 그거를 생각을 했나요? 그냥 대통령이 그러면 비서실장이 그냥 패스했다는 겁니까? 대통령도 보고도 안 하고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예산 기재부 보고를 받아서 그럼 당정 협의를 할 텐데 그때도 그냥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데 지금 총리도 신문 보고 알고 대통령도 나중에 보고 받고 알면 이 600조나 되는 예산을 누가 수립한 거예요?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윤석 전 대변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죠. 결론은 보좌의 문제입니다. 이 영빈관 신축 관련한 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대통령이 몰랐는지 아는 게 설명이 애매해서 알긴 알았는데 어느 전까지 알았는지 이것도 아직 충분하진 않아요. 뭔가 보고는 있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계속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사안이 예. 어디까지 파장을 미치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보좌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지적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또 보좌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참모들의 보좌. 약간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다음 기사는요. 역시 이제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기사로 소개해드리죠. 앞선 내용은 영빈관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뒤쪽 내용은 여당에서 이제 파고드는 질문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태양광 이거 혈세 잔치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논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태양광 불법 수사 의뢰, 약간 수사 관련된 얘기를 좀 질문을 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전국 확대 방침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 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수사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태양광 하면 이른바 이제 탈원전. 그럼 이게 전 정부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사안을 놓고서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어제요.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죠.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할지 말지 놓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여당에서는 성역 없다. 야당에서는 금도를 깼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반발인 거죠.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 어제.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사실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가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를 못할 망정 국민들의 오히려 그를 이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국민적 의혹이나 뭐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으면 이제 성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시든 현직 대통령이시든 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해서 증인 채택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김지섭 전 위원장. 이 태양광 관련 수사,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간가? 이른바 또 윗선은 수사가 된다면 윗선은 어디까지 간가? 이런 거 하고 국감 증인 채택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윗선 수사와 관련된 내용 예.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제 태양광 문제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탈원전 문제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 그 상임 부서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산업부에서 예. 이것을 맡아서 했었는데 산업부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돼서 백운구 장관이 지금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산업부의 산하기관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산하기관들이 예. 산업부 산하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장을 임명하는 블랙리스트는 산업부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운영 방향과 에너지 사업 전반에 관해서 예.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에 어떤 소통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은 당연히 청와대까지 수사가 들어가는 그럼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도 이 수사의 윗선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국감의 증인으로 선택하는 문제에 국방이 이제 있어서는 기무사 문건 관련된 그렇죠. 거죠. 이게? 이제 그거는 뭐 국방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전 대통령을 사실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증인으로 본다. 채택하는 것은 저는 약간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 물론 그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유도 있어야 되고 그게 국감과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상임위의 의결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의결 자체가 안 될 겁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그렇죠.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황이고. 다수당인데 강하게 좀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정조사와 관련된 법률을 보게 되면은 이게 국가의 안위나 안보 이런 그 우리 국가의 기밀들이 누설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증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에 설 그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책임이 있다라는 정책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정우택 변호사 두 가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 뭐 탈원전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사항이 갈 수 있다. 이게 열려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죠. 시사가 되는 것 같고 증인 채택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양광 사업을 지금 뭐 블랙리스트랑 연결시키는데 블랙리스트 아시겠지만 임기 정해진 공무원들 내보내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럼 만약에 같은 말씀이면 권익위원장 내보내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서 지휘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까지 연결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 태양광 자체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은 사실 지금 조사 나온 거는 뭐 청와대에서 관여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공무원 관여가 아니라 이거를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좀 부당하게 받았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요건이 안 되는데 많다. 그렇죠. 예.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받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되는데 받은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정부 탓을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지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을 갖고 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직 대통령 증인 신청 그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지 말자잖아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뭐 어떤 청탁성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게 있는데 예. 그런데 오히려 뭐 전직 대통령은 증인을 신청하자 안 맞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를 하거나 업무를 예. 하는 사람들 부르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증인 부르겠다는 것도 그 뭐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당사자가 아니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또 가급적 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증인 부르는 거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실제로 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변인은 증인 문재인 전 대통령 증인으로 부르는 걸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불필요한 정쟁이 더 거세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살짝 나왔는데도 어제 공방이 대단했거든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 뭐 본회의장에서 모습, 상임 모습 쭉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뭐 기사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은 31살 전주환 신상 공개 결정 났습니다. 사진 이렇게 공개됩니다.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치밀한 계획 범죄로 보인다. 뭐 여러 가지 또 이 이후의 사항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요. 다음 기사 보시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죠. 너무 좀 대처가 무르다 이겁니다. 스토커 구속 수사는 2.7%, 유치장 한 달 구금도 57%는 기각. 신고가 작년 1월부터 한 8천 건인데 뭔가 잠정 조치 이게 인용되는 게 낮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강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뭔가 법이 좀 무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지금요. 이렇게 좀 숫자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오늘 날씨 쌀쌀하다 했는데요. 남마돌이 떠나고 쌀쌀해진 공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에서 19도입니다. 굉장히 쌀쌀하네요. 내일은요 최저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조금 옷을요 좀 다르게 입으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여름 아닙니다. 이제는 이 찬 공기가 지금 내려왔답니다. 우리 쪽으로.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